뜨거운 이슈를 더 뜨겁고 치열하게 분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인규입니다. 오늘 신인규의 핫스팟 한마디로 정리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건희 정국 대책으로 나온 특별감찰관을 놓고 내분 양상인데요. 하지만 강제 수사권도 없는 특별감찰관으로 김건희 여사 의혹을 규명할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지도부가 권한 다툼까지 벌이는 행태에 대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더 큰 화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이딴 오물풍선과 대남 방송 소음 등으로 한반도 정세도 살얼음판을 걷듯이 위태롭기만 한데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하늘을 절대로 가릴 수 없음을 주요 이슈 중심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지럽고 복잡한 정치 함수를 깊이 있는 철학으로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분 모셨습니다. 이 시대의 현인이자 정치 평론계의 대슈퍼스타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너무 띄우지 마시고. 반갑습니다. 너무 일주일을 띄우지 마. 기다렸습니다. 너무 하지 마. 오마이의 현인. 오늘 아니, 홍매와 너무 띄우지 마. 홍매와 의존은 왜 안 하시죠? 홍매. 홍매 의존 미쳐. 요새 안보 불안이라 안보 제가 이걸 막 불안이라. 흔들기가 좀 겁나. 예. 너무 안보 불안이 안보 심각해서. 불안.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많은 분들 기다려주셔서 네. 나오셨고요. 또 한 분 계십니다. 시원시원하고 활력 넘치는 정치 해설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이자 전 당대표 당무조정부실장 우리 김지호 대변인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참고로 이제 그 검찰 신종 폭격기입니다. 네. 제가 폭격기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검찰을 향하는 스텔스 서초동으로 폭격기. 향하는. 예. F-117A라는 기종이 있는데 오, 이거 적어놔야 되면 F110. 7. 그런데 더 생산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 난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 대신 비스텔스라고 할 수 있는 B1B 랜서가 한국에 자주 오죠. 네, 맞습니다. B2 폭격기도 자주 오는데 야. 그거는 스텔스기가 아니라서 실제 전쟁에 써먹기 어려울 것 같아. 스텔스 폭격기예요. 스텔스 폭격기. 요새 검찰이 지난 한 2년간 민주당에 하도 많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조금 그 공대공 레이더 미사일 체계가 좀 괴멸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B1B가 와도 폭격이 예. 됩니다. 요새 많이 못 씁니다. 요새 많이 약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요즘 뉴스 보기 너무 좀 혼탁하다, 좀 짜증스럽다 이런 분들이 네. 많으신데 제가 두 가지로 좀 요즘 핫한 거 정리를 해봤어요. 윤한추, 명석정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윤한추. 명석정. 하나는 권력 게임, 하나는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데 윤한추가 뭐냐면은 윤석열, 한동훈, 추경호의 권력 게임 요게 하나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뭐 밥을 먹니 빼니 뭐 이런 거고 명석정이라는 거는 명태균, 이준석, 강혜경. 네, 명석경이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강혜경. 명석경은 진실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렇지. 국면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맞아요. 우리 오늘 김종대 의원님의 우리 현인 김종대 의원님의 아주 그 지혜의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한번 좀 요즘 요 국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총평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제가 저번에 외척과 황간의 충돌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변태와 엽기라고도 표현하셨죠. 그 분위기가 이제 변태와 엮이고 네. 분위기가. 근데 세력 관계로 봐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뉴스까지 그 종합을 하면은 네. 윤핵관과 김건희 세력의 아크로비스타 세력이라고 하죠. 네. 현대판 외척이라고 해도 좋고 여기에 어떤 갈등 구조가 정권 초기부터 있었구나. 그런데 저는 그게 4월 총선에서 폭발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예. 지금 나오는 기사를 보니까 훨씬 이전이더라고. 그래서 그 보면은 이제 김건희 생각은 이거죠. 우리 아저씨, 우리 오빠는 이준석, 김종인하고 같이 가는 게 맞잖아. 이게 2021년에 2021년도에 김건희 생각이고 그러면서 그 저기 아무래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우리 오빠가 빨리 만나야 돼. 아하. 그러니까 명태균하고 이걸 도모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명태균은 이후에 여사하고 이제 이 대통령 된 다음인 것 같은데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셋이
대통령 삶아 먹는 꿈을 꿉니다. 그거. 소태 삶아서 소태. 아니 대통령이 뭔 수육입니까? 돼지고기 수육 비스무리하게. 자기 근데 안 좋은 냄새가 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구린내. 그런 건 생강으로 예. 그 냄새를 잡아줘야 이거 돼. 꿈이니까. 생강으로 잡혀질 냄새가 소주에 좀 아닙니다. 절여 놓으면 됩니다. 소주에. 예. 예. 그 소태 꿈도 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잠시만. 이거는 뭐 저희가 삼는다는 게 아닙니다. 명태균 씨가 그런 꿈을 꿨다. 맞습니다.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그렇죠. 그냥 평론을 하는 예, 거죠. 저희는 그냥 뭐 평론. 예, 그래가지고 윤핵관을 어떻게든 잡아보자. 이게 예. 김건희 명태균의 생각이었고, 예. 그러면서 뭔가 만들어 나가려는. 어허. 나는 이 생각이 이해가 가. 왜 그러냐? 국민의힘에 대해 가지고 윤 대통령은 별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2021년경에 김건희는 확실히 진보하고 가까웠어요. 그리고 저 서울의 소리에 후원금을 냈습니다. 이명수 기자와도 오랜 이명수 대화도 기자와 했고요. 가까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김진태 뭐 장제원 이런 사람들이 남편을 한때 저격했다는데 원한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아마 그 국정감사 때죠. 2018년도 그때. 그리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가 그랬습니다. 또 아주 후달릴 때입니다. 예. 그런데 이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어. 그런 그 새누리당의 무도한 놈들 응징한다고 감히 윤석열을 건드려? 이래가지고 방방 떴을 때거든. 예. 그러니까 거기에 감동한 김건희가 서울의 소리에 후원금을 냈는데 그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난 이후로도 예. 이명수 기자하고 계속 통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후보가 되고 선거운동 때쯤 돼서 네. 녹취록이 폭로된 거 그 아닙니까? 7시간 녹취록입니다. 7시간. 예. 그 책으로도 나왔어. 네. 책으로도 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여사는 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거를 어떤 지옥에 들어가는 심정이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저 악귀들이 다 있는데 저기 그 저 마귀들이라는 마귀들이 표현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다 있는데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뭐 윤핵관이라는 세력은 별거 없었지만은 몇몇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을 찾아갔죠. 예. 네. 그래서 입당을 타진했는데 그 사람들이 훗날 윤핵관이 됩니다. 네. 그렇죠. 정진성, 뭐 장제원, 이철규 또 맞습니다. 의원이 권성동, 윤한홍까지. 예. 예. 이쪽이 가서 붙죠. 그런데 여사가 버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사는 쟤들이 오네? 저 마귀들이? 그러니까 둘이 안 맞는 거죠. 윤핵관하고. 처음부터 결이 안 맞았어요. 결이 안 맞죠. 예. 결이 안 맞았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명태균 씨 보면은 활동을 여사하고 해서 도모한 걸 보면 전부 윤핵관 연맥이는 프로젝트야. 그럼 사실 이준석 대표랑 그때는 결이 비슷했을 수도 있어요. 비슷해요. 윤핵관하고 싸웠으니까. 예. 예. 그 전부 그런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 윤핵관들은 저 황관놈들 온다. 황관놈들. 이런 됐는데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중간에 끼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뭘 잘 그러다가 모르니까. 예. 그랬는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정당에 입당을 안 하고 어떻게 대선을 해? 현실로 다 아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 어디 전화한 녹취록에 보면은 내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그놈들을 더 싫어해. 쥐약 먹은 가서 뽀개버릴 거야. 맞아요. 뽀갠다고 그러지만 봐봐.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예. 정치는 현실 아니냐. 예. 이러면서 입당의 변을 길게 얘기해. 그래서 이용한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용한다는 이용한다. 말까지. 예. 이때 윤핵관들은 올컨이 드디어 저 그물 안으로 예. 들어왔다. 예. 드디어 이제 우리 품에 안겼다. 아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그 윤 대통령을 에워싸는데 성공을 해. 그럼 의원님 여기 지금 외화싸는 거 성공하는 것까지 듣고 잠시 우리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신북풍몰이 규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현장 장면 조금 보시고 9시 40분이니까요. 다시 돌아와서 요 윤핵관들 치는 것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연결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 부승찬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전쟁 조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 위기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윤석열 정권의 전쟁 조장과 신북풍몰이를 규탄하는 긴급 규탄대회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서 이 피켓팅이 전부 색깔을 좀 통일할 필요가 있어서요. 흰색을 앞으로 해 주십시오. 검은 것도 할 겁니다. 예. 제가 구호를 선창하면 복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협 결사 반대한다. 위험천만 윤석열 정권의 신북풍몰이 규탄한다. 이어서 규탄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찬대 원내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대한민국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버젓이 기획하고 그 행위에 정부의 핵심 인사가 화답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습니다. 어제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피해를 입히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 신원식 실장은 잘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연락관도 파견해야 한다고 했고 이에 대해서 신원식 실장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게 개인적인 대화로 치부하고 넘길 일입니까? 히틀러 같은 전쟁 광이나 할 법한 제안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하고 정부의 안보 책임자가 흔쾌히 동의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저 대화가 현실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머나먼 타국 땅에서 남과 북이 대리전을 펼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한반도로 끌어들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피해는 누가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사주하고 한반도의 전쟁을 불러들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겠다는 저 극악무도한 발상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제일 가는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을 불어들여 정권이 마주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위험천만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생명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희생할 수 있다는 소시오패스적인 발상에 소름이 끼칩니다. 도무지 묵과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과 정부가 전쟁을 조장하고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것을 어찌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신원식 안보실장은 안보를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익이고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이 안전한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피켓을 반대로 돌려주십시오. 예, 우리 현장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신북풍몰이 규탄 기자회견장 보고 오셨고요. 예, 박찬대 원내대표의 기자회견문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먼저 요 관련된 내용부터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보 전문가이신 우리 김종대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현재 지금 요 사안과 관련해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했다라는 그런 정황이 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배경이나 네. 여러 가지 지금 한반도에 미칠 안보적 영향, 위협 이거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네. 저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국면인데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이걸 제대로 통찰하고 직시하고 있는지가 의문스러운데 예. 우선 그 북한군이 러시아에 갔다 그러면 왜 갔는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전투에 제1선에 투입돼 가지고 총알바지한다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생전 처음 가보는 장소에 생전 처음 보는 적을 상대로 예. 제 아무리 북한 정예 부대라 하더라도 바로 작전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미국이 이라크 전쟁 준비하는데 6개월 준비했습니다. 네. 아프간 전쟁도 석 달 이상 준비했어요. 그게 다 정찰하고 그 무기 체계 준비하고 그래서 예. 아이언 마운틴이라 그래서 강철산이 이동했다 할 정도로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하면 후속 군수 또 나중에 뭐 심지어는 사상자 처리까지 다 필요한 부분인데 예. 아무리 총알바지라 그래도 동서남북을 모르는 거기 가가지고 즉각 전투에 투입하다 이건 상식 바뀌죠. 그랬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투에 투입되는 거고 지금 네. 임무는 뭐냐? 일선의 전투 병력이냐 후방의 지원이냐? 네. 아니면 이두저도 아니고 단지 러시아와 연합 능력을 테스트하거나 예. 북한이 제공한 무기 테스트 내지는 그 무기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기술 인력이냐? 어허. 또 북한 무기는 북한군이 잘하니까 군사 고문단으로 간 거냐? 이건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미국도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평가 근거는 하나도 없이 다짜고짜 그 다음 두 단계 대응책을 먼저 발표하는 아하. 이게 너무 이상하거든요. 동맹국하고 손발이 안 맞아요. 예. 그다음에 이런 어떤 가능성이라 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중대 사태입니다. 예. 우선 북한은 단 한 번도 러시아하고 연합 훈련을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네. 전술적인 협조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허. 단 한 번도. 지금까지 한 소련 번도. 시대부터. 어. 그랬는데 이게 최초거든요. 예. 그러면 연합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건데 네. 이건 한반도 유사시에 문제가 됩니다. 예. 지금 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러시아가 북한에 뭘 지원해 줘야 되는지도 쉽게 파악이 되는 건데 이걸 군사 용어로 인터오퍼라빌리티 예. 우리말로 상호 운용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전에 가서 현대전의 감각을 습득해 온다. 이 자체는 큰 거예요. 어허.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신중에 신중을 또기하고 이게 어떻게 지금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러시아가 수교국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게 아니라 특사나 밀사가 러시아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요. 수교가 돼 있으니까요. 예. 예. 그래가지고 저기 단판을 짓고 협상을 어허. 해야 되는데 예. 외교적 노력을 할 생각이 없어 보여. 윤석열 정부는 전혀 오히려 잘 됐다는 투여. 네. 차제 뭔가 우리도 살상무기를 지원해서 예. 그러면 그 살상무기 지원이라는 것이 카드가 된다면 뭐 엊그제 러시아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또 엄청나게 한국을 규탄하던데 왜 대화를 못 합니까? 예. 수교국끼리? 그러면 지금은 거기에 우리 교민 기업 예. 한 20만 명 가까이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뭐 초코파이 뭐 그렇죠. 삼양라면 다 있거든. 러시아에 많이 가 계시니까. 예. 예. 그리고 이 시장은 전쟁 이후에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있다는 얘기야. 아직 전선에 투입이 안 됐다는 얘기는. 네.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 볼 여지가 있다는 건데. 예. 엊그제 저기 용산에서 열린 뭐 긴급 대책 회의 보면 이런 대책이 하나도 없어. 전혀 없다.
아하. 뭐 하자는 겨? 음. 그러더니 이제 급기야는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신원식 그 예. 안보실장한테 한기호 의원이 예. 그 보낸 메시지를 보면 너무 충격적이에요. 예.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다뤄보도록. 요 되게 중요한 문제 좀 이따가 더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 지금 미국은 북한군의 역할 전선에 배치될지 아직 모른다면서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상임위에서 파병이 아닌 용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라면서 북한군은 총알바지 용병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좀 내놨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지만 네. 지금 뭐 15,000명 상당의 병력이 러시아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니 3,000명. 예? 15,000명은 앞으로 예, 갈 예, 것까지 예, 예. 예상해서고 예. 지금은 3,000명이라고 미국이 확인했죠. 예, 지금 그 인원 자체가 적지가 않고 예.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이 드론하고 대전차 무기 예. 이 두 가지로 굉장히 특징을 보이는데 어. 북한이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능력을 갖추게 된다. 예.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을 쏴서 대전차 그런 중화기를 무력화하는 그런 실제적 능력을 갖게 된다면 예. 현재 대한민국이 드론 관련해서 방어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드론을 띄워보내도 용산 앞으로 예. 비행 금지 구역에 드론이 가도 우리 그거 막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물풍선도 날라오고 하니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 예. 상당한 위협이고 그러한 실제적인 운영 능력뿐 아니라 예. ICBM 기술이 그러니까 뭐 로켓이 올라갔다가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그런 아주 민감한 기술, 예. 고도의 기술, 그다음에 전투기 기술, 레이더 기술 이게 만약에 들어온다면은 대한민국 안보에 정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엄청난 위협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기 전까지 러시아와 한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근무할 때도 그 러시아에 굉장히 많은 그런 원천 과학 기술, 예. 정말 값싼 게 이제 저희한테 제공하는 원천 과학 기술이 오늘날 K 많았습니다. 방산이 그걸로 한 거예요. 예. 우리가 러시아 기술 받아줘 수출하는 무기들 원천 기술이 러시아에서. 실제로 그 러시아에서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너무 밀착되면 예. 중국의 속국이 된다. 중국의 경제적으로 예속된다. 그런 우려 때문에 예. 사실은 대한민국하고 경제적 교류를 많이 했고 많은 러시아 기술을 상용화해서 저희가 발전시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서 그동안 북핵 위기 속에서도 러시아는 일정 정도 중립을 유지했는데 예.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이렇게 척지고 정말 그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러시아에서도 화난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폴란드에 몇십조 상당의 대한민국 무기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루마니아 지금 러시아하고 적대적인 그런 서방에 굉장한 무기를 지금 수출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겠어요. 자기 나라 기술로 만든 무기가 지금 그 적대국에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이런 상황이 그렇지. 복합적이다 보니까 예. 감정적으로 굉장히 멀어지고 근데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교적 노력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대한 지금 정부가. 사실은 네. 북한이 러시아의 파병 이 문제는 막아야 됩니다. 네. 북한도 잘못했고 러시아도 이 부분에 저희가 항의를 해야 되는데 예. 어떤 이것을 정말 이스라엘 네탄야후 총리나 러시아 푸틴 네. 정말 권위주의적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대통령이나 권력자를 벤치마킹해서 어허. 지금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야. 윤석열 정부의 속뜻이 아닌가. 그게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안보를 지금 정치에 활용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관련해서 저는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중심에 이제 국정원이 있거든요. 국가정보원이 있는데 국정원은 1,500명의 북한 특수부대 병력이 러시아로 이동했고 추가로 10,000명 이상 더 파병될 거라고 지금 파악을 했는데 미국도 지금 신중한데 우리 국정원이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국방부보다 국정원이 주도하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 보여지는데 국정원 독주 체제로 이렇게 파병 이슈를 이끌고 있는 그 배경, 속내 이거 뭐라고 좀 보십니까? 그 굉장히 위험하죠. 네. 국정원은 내셔널 인텔리전스 서비스예요. 네. 그래서 NIS라 그러거든요.
여기는 정책 부서가 아닙니다. 어허. 각 부처가 정책을 하도록 지원하는 기관이지 전면에 국정원이 나선다? 예. 예컨대 뭐 옛날에 대공수사권이 있을 때 간첩 사건을 그랬다 이런 거는 법적으로 용인될 수가 있어요. 예. 이제는 그거마저도 안 되지만 그런데 안보 문제는 국방부가 준대. 이 국정원이 18일 날 이 북한군 파병 발표를 전격적으로 하고 난 뒤로 열흘 가까이 국방부가 아무 근거를 제시 못하고 심지어는 입장도 발표 못했습니다. 예. 그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뭐냐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국방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거는 뭘 한다는 얘기냐? 그건 정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예. 우리는 후속 조치만 할 뿐이다. 그러니까 입장이 없다는 얘기야. 현재 정해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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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고 무엇보다도 예. 그 국정원이 공개한 건 허접한 위성 사진. 상업 위성 2개 미국에 예. 하나는 우리 정찰 위성 1장 찍은 거 1장. 요렇게거든. 이게 전부거든요. 예. 그런데 국방부가 갖고 있는 정보 자산은 미국하고 공동 운영하는 연합 정보 자산이 여기가 세계 최고의 정보 자산 밀집도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정보 자산이 없어요. 정찰기, 드론, 예. 인공위성, 거기에다가 신호 장비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국방부는 한미 간의 그 정보 협력 시스템이 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갖춰진 나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익혀가지고 예. 같은 공동의 입장을 합의해서 발표한다고. 아. 미국의 정보 출처가 있으면은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어허. 그런데 국정원이 이렇게 터트려 버리니까 예. 미 국무부 대변인이 다음 날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은 타국의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 그 정보를 어떻게 믿냐? 예. 한국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국정원을 완전히 연맥인 거예요. 그러니까 붕 떠버렸네요 지금. 완전히 연맥인 와. 거라고. 그러면 국방부 판단이 중요한데 국방부는 지금까지 이런 판단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국정원 독주 체제예요. 근데 굉장히 그 완전히 세계적으로 독주하는데 예. 내가 보기엔 용산의 김태호 그 안보실 차장이 예. 저 지금 막 입장 뻥뻥 발표하는 거 보면은 예.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막 주워 먹어요. 어허. 그리고 대통령이 막 긴급 주재 회의하고 그러니까 국방부나 외교부는 끌려가는 거야. 우린 정보가 없는데.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그러면은 이게 예. 정부 입장을 정할 때는 이걸 엊그제 왜 이거를 대책 회의라고 했을까? 용산에서 뭐 살상무기 지원한다 그런 게 예. NSC 국가안전보장 회의라고 해야 되는데 국가안전보장은 합의제예요. 아 회의 자체가. 아하. 그래가지고 국정원에서 이런 발표를 하는데 국방부에서 나 이거 동의 못한다. 이건 정보가 부실하지 않냐.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입장을 그렇게 내길 어려워. 그러니까 대책회의라고 야. 명칭을 바꾸고 그냥 막 돌진해 버린 거예요. 야. 그러면 국방부나 외교부는 뒤 따라가는 거야. 그렇죠. 어. 예. 그러면 국정원의 저자들이 왜 이걸 터뜨렸는가가 지금도 수수께끼야.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동의를 안 하다가 예. 사실은 전 세계에서 이게 북한이 파병됐다고 얘기하는 건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보부 GRU라고 있어요. 예. 거하고 여기 NIS 국정원 둘밖에 없어. 이게 다야. 요게 다예요. 그랬는데 이제 어제 드디어 그 백악관에서 3,000명 정도 그 간 예. 거는 확인이 됐는데 예. 왜 갔는지는 확인 중이다. 이제 이 입장이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게. 아니 그랬는데 어제 심각한 게 나온 게요. 그 국회에서 음. 국민의힘이죠. 한기호 의원 음. 국방위 국정감사 도중에 문자가 찍혔는데요. 네. 이거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신원식 안보실장과 나눈 대화입니다. 이제 한기호 의원이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한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의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신원식 안보실장, 현직 안보실장입니다. 이거 사적 대화가 아니고요. 현재 안보실장이 네, 잘 챙기겠습니다. 오늘 긴급 대책회의 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이 뉴스에서 봤습니다. 파병이 아니라 연락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런 대화가 지금 사진이 이제 포착이 된 거죠. 이제 저 문자 하는 장면 자체가. 아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한기호 의원이 이분도 이제 군인 출신인데 삼성 장군 출신인데 우크라이나 통해서 북괴군을 폭격하자. 이걸 심리전에 써먹자. 아니 의원님 이게 나올 수 있는 발상인지 좀 분석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북한하고 뭐 전쟁이라는 파국을 감수라도 해서 예. 위기를 고조시키고 싶어 안달이 났다면 저런 메시지가 가능하겠죠. 아하. 근데 이 말대로 됐을 때의 상황을 한번 예상해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유럽의 전쟁이 한반도로 불똥이 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예. 그게 3차 대전 아니고 뭡니까? 3차 대전. 예. 아니 지금 중동에서도 지금 지금 전쟁 중이고. 전쟁이 아니라 막 확전이 예.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저 중동을 보면 세계 이제 저기 정치학자들이나 전략가들이 지금 세계는 3차 대전 문턱에 와 있다. 예.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는 터입니다. 그런데 저대로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군사력을 지원해서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끔찍한 피해를 예. 받도록 격파하고 네. 그것을 이제 한반도에서 우리 정부가 과시하게 되면 이제 러시아 정부가 북한군이 그동안 북한에서 그토록 원했던 네. 군사기술 제공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한반도에서는 새로운 그 위기 국면이 그대로 네. 조성이 되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저기 중동에서 이란이라든가 예. 그 저기 레바논 쪽에 이게 일정 정도 신호를 줍니다. 사실은 그 저기 러시아가 타국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현실화된다 그러면 예컨대 북한의 예. 군사적 지원 세력이 된다는 가능성이 나타나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만 안 있죠. 왜 그러냐? 이란의 뒤에 러시아가 있거든. 예. 이란 jet 미사일이 다 구소련 jet 다 미사일이고 러시아, 아니, 소련 거. 대부분 예. 북한하고 또 교류하면서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위기가 있다면은 이건 뭐야? 이란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그래서 예방 공격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고 아하. 지금 네타냐후가 이란에 보복하겠다는 걸 연일천명하면서 표적을 예. 찾고 있다 그랬거든요. 원자력 시설을 칠까, 어허. 석유 시설을 칠까. 그러니까 미국은 그건 너무 심하잖아. 예. 그러면 군사 시설을 때릴게. 지금 이런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틈을 타가지고 이제 저기 뭐야 예고된 전쟁이 지금 지금 현실화될 조짐이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이란도 또 새로운 계산을 할 거고 예. 때마침 미국 대선 중이고 지금 대선이 이제 그래서 임박했으니까요. 이제 미국의 권력의 공백이 당분간 이어질 거고 대선 끝나도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통제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이게 저기 위기는 원래 예방하고 관리하는 건데 예. 누가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1차 대전, 2차 대전을 우리가 봤을 때도 1차 대전은 유럽의 100년 만에 찾아온 전쟁입니다. 예. 70년 이상은 긴 평화를 누리다가 이제 전쟁은 없을 거라고 안이하게 젖어 있는 사이에 예. 딱 한 발의 총성. 아하.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세르비아 청년이 암살한 예. 거예요. 이게 사라예보의 총성이라고. 그러면서 위기가 발생해가지고 오스트리아가 이걸 이제 저기 뭐야 그 세르비아 청년 내놓으라고 쳐들어가니까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이 독일이었거든. 예. 그래서 이제 그 동맹국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전쟁이 일어난 건데 예. 처음엔 다 국지전이었다고. 예. 그런데 그 유럽이 그때 완전히 무정부 상태. 이 저 어떤 그 국제 관계에서 협력 체계가 다 사라져가지고 아하. 요거 관리하면 될 위기를 무엇에 홀린 듯이 빨려 들어가다가 1차 대전이 나가지고 4천만 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화약고가 터져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도 이걸 그리고 독일의 빌렐름 환자는 전쟁 일으키면서 낙엽이 지기 전에 전쟁 끝날 거야. 가서 손만 보고 올게. 이렇게 갔는데 예. 4년이 걸렸어요. 아하. 그리고 2차 대전도 그 저기 뭐냐 히틀러가 예. 체코슬로바키아를 합병할 때는 영국의 챔벌린 수상은 저거 국지전으로 끝나. 좀 그래서 안이하게 생각했군요. 미넨 협정을 예. 체결했는데 웬걸 이게 아시아까지 불똥이 튀어가지고 6천만 명이 죽었어요. 아. 양대 전쟁 끔찍한 합쳐서 일입니다. 1억 명이 1억. 전쟁터에서만 사망한 게 1억이요. 그 폭격이나 이런 걸로.
후유증 그러니까 빼고 두 번의 세계 대전으로. 예. 아니 지금 아니 이랬는데 다 그랬는데 예.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으로 이끌어서 예. 이제 이 공급망의 혼란과 이 높은 전쟁에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쏟아본 게 2천억 달러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거기에 이거 더 이상 미국도 감당 못해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예.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안정시켜서 네. 그걸 저기 종전 협상을 할까 하는데 젤렌스키 이자가 종전은커녕 확전을 해버린겨. 아하. 러시아 본토까지 쳐들어가 버렸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으로서도 너무나 이게 골치 아픈 지금 상황이 골치 된 아픈 거죠. 상황이고 예. 이 전쟁이 이제 3년째 접어드는데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무슨 소리야 종전 없어 확전을 해버렸는데 곧 젤렌스키가 던진 신의 한 수에 예. 윤 대통령이 덥석 몰아가지고 나도 또 깨어버린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군대 보낼게 뭐 이런 식의 무기 보낼게 이러네. 아니 이걸 미국이 저기 예. 뭐야 이런 걸 갖다 동의하겠습니까? 예. 아니 근데 네? 지금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사실은 중동도 지금 화약고가 터진 상황이고 또 유럽에서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반도까지 위기가 더 고조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이걸 왜 초래하고 정부가 왜 두 손 놓고 있냐는 건데 제가 김지호 대변인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현재 안보 라인이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안보 라인 말씀드리는 건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 대통령 충안고 1년 선배죠. 신원식 직전 국방부 장관인데 역대급 무능했던 그 분짜자 분짜입니다. 거기다가 김태효 1차장, 신원식 밑에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상 김태효가 더 실세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태용 국정원장도 지금 뭐 거의 국정원이 이 국내 정치의 지금 안보를 또 이용하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국방부와 외교부가 완전히 배제되는 이런 불안한 안보 라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사실은 좀 제가 정말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예. 윤석열 정권이 어떤 정권 초기부터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은 적이 없고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인정을 못 받고 총선 대패 이제는 이제 여권 내에서도 자중 질환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 올해 들어서는 좀 분별력 없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액트지오 예. 영일망 석유 개발 같은 건도 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뭔가 그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떠한 공공기관에서 좀 눈속임용으로 보고를 했는데 예. 이걸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야 이거 하면은 우리 국정 지지율이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으로 그냥 느닷없이 발표를 해버렸고 예. 체코 원전 수주 같은 경우도 충분히 숙성되지 않았는데 지지율에 쫓기다 보니까 갑자기 막 체코 가가지고 예. 정상회담을 해서 뭐 사기꾼 소리를 듣고 망신을 당하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안보 라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 탄핵도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당정 관계 불협화음, 자중 질환 이런 예.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러시아의 푸틴, 이스라엘의 네탄야후처럼 뭔가 좀 국지전이라도 도발이 되면 뭔가 우리 정권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지지율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러한 좀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게 매우 우려스럽고요. 자,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북한군이 투입됐다, 파병됐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걸 왜 홍보합니까?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것은 국정원이 민간 위성 기관을 2개 이용해서 사진을 오픈했잖아요. 자, 예. 이거 역시도 민간 위성을 이용해서 국정원이 정보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내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더 심각한 거는 우리 정찰 위성의 사 레이더라고 있어요. 레이더로 예. 그 사물을 판단하는 그것까지 공개했어요. 아니 국정원이 영부인입니까? 왜 이렇게 나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대냐? 아니 영부인처럼 나대고 있어. 이제 예.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 정부가 위계가 없고 그냥 막 예. 각자 도생으로 막 나대는 거예요. 누가 전반적으로 어떤 안보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예. 너도 나도 없이 그냥 영부인처럼 나대고 있는 이 상황. 저는요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안보를 불안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김태호가 앞장을 서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고, 예. 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처음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일으킬 때 3년간 이렇게 전쟁할 줄 알았습니까?
2달이면 끝난다 그랬습니다. 아니, 하마스 72시간 안에 끝난다 그랬어. 예. 72시간. 하마스가 이스라엘 막 공격하고 사람들 예. 납치할 때 예. 하마스의 지도자들 한이에 예. 이런 사람 다 암살될 줄 알았습니까? 이거 이렇게 간단하게 볼 사항 아니고요.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진지한 접근이 아니, 필요하다는 예. 거고. 아 지금 큰일 나겠어요. 아니 그리고 이게- 저도 예 의원님 예, 그 말씀 그 들어가기 한번-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도된 비상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비상 상황을 의도해서 뭐 계엄 논란도 그때 나온 거고 안보 불안도 의도된 비상을 이 정부가 지지율을 올릴 길이 없으니까 이걸 쓴다는 건데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이 국민적 우려 어떻게 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정부는 아는 게 없어요. 평양에 나온 무인기가 어디서 날려보낸 무인기인지 실제 모르는 것 같고 저기 북한군이 러시아 가서 지금 하는 일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는 것 같고 예. 모르는 상태에서 떠들다 보니까 아, 이제 흰 소리가 나오는 건데 일단은 그 우리가 그 병법에서 지피지기란 말이 있죠. 예. 그건 병법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허세를 부리면 더 위험해진다는 게 손자가 2000년 전에 우리한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지금 저 한 가지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 예. 지금 국지전의 위협을 많이 얘기하는데 옛날에 제1, 제2 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뭐 포격자 사건 우리가 국지전을 많이 겪었어요. 예. 그리고 국지전까지 갈 뻔한 거는 더 많아. 까딱 잘못하면 가는. 예. 근데 그때는 왜 국지전으로 종결이 됐느냐? 북한을 제외하고 주변 4대 강국과 전 세계가 다 이 위기를 억제하는데 협력을 했고 예. 대한민국의 우방국들이었고 그렇게 하면서 외교 자산이 풍부했어요 우리나라가.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어. 우리가 주변국하고 다 사이가 좋았거든. 예. 이건 대한민국의 황금기였어요. 이런 상태에선 북한이 저기 위기가 발생해도 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예. 또 우리가 국제사회의 지지라는 정당성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확전을 안 해도 예. 항상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어떤 국제사회에서 전쟁의 위험을 가둬버리는 이 빗장이 풀려버렸어. 지금은. 지금 상황은 예. 그렇죠. 우선 중국 러시아 입장을 모르겠어. 예. 그리고 북한은 이미 러시아하고 거의 동맹 수준까지 가고 있어요. 너무 깊어졌고요.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미일 안보 협력했는데 일본이 저기 뭐 아는 걸 우리한테 일일이 갖다 주면서 지금 걱정 한마디 해주느냐? 예. 지금 일본은 아무 말도 없어. 어. 그렇게 보면 너무나 좋았던 화양연화 세월이 예. 지금은 굉장히 나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교전이 발생했다 하는데 이게 국지전으로 종결된다는 보장이 없어. 보장이 없다. 왜냐하면은 정책 수단이 너무 이게 협소하고 아는 게 없어. 이 위기가 왜 일어났는지 몰라. 근본적인 지식이 없다. 예, 그러니까 한 가지 비근한 예로 2월 중순에서 3월 초까지 예. 우리나라 주식 대폭락 사태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저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 주식 폭락 사태가 그때 있었어요.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막 했었죠 그때. 예, 그때가 이게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말아먹는 시작점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정부가 뭐 한미 연합 훈련 앞두고 북한이 총선 때 도발한다, 제2의 천안함 사건이 일어날 거다. 이걸 1, 2월에 무지한히 위기를 고조시켰거든요. 예. 총선 앞두고. 신원식 장관은 BBC에 나가서 제2의 천안함인 사건이 일어날 거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때가 주식값이 떨어지는 시작점이었다고. 그렇게 하니까 외국인들이 하루에 7조 원어치 팔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 폭락이 될 수밖에. 그렇죠. 예. 근데 과거에 전쟁 위기가 있을 때는 미국이 위기 관리를 해준다. 한반도 위기가 있어도 뭐 제네바 협정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어떤 미국이 나서서 북한하고 예. 협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변국이 북한에 대해서 규탄하고 압박을 가하는데 지지해 준다든가 이래서 진정이 됐어. 예. 근데 지금 북한은 그게 다 풀렸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가 지금 아는 것도 없을 뿐더러 예. 그렇게 되니까 옛날에 전쟁 위기로 주식 시장이 한나절 출렁했다 이런 소식은 들어본 적이 있어도
보름간 떨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 그만큼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취약해진 거예요. 아하. 그래서 민주당이 예. 저기 정권이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북풍 조장을 못해서 선거를 편하게 치른 거예요. 예. 북한 변수 없이.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 위기 관리 정책이 남아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쓸 수단이 없다. 그러면 이게 국지전이라고 말은 편하게 하는데 그게 국지전인지 무슨 수로 하느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거는 옛날에 우리가 좋았을 때 얘기다. 그렇죠.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극도로 조심하되 우리 국가가 어떤 확고하고 견고한 주권의 토대 위에서 높은 자율성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 주변 정세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주도하지 않으면 예. 주도 당한다. 아하. 근데 그때가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지금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그걸 말씀이시죠? 2월에 우리가 한번 가능성을 본 거예요. 예. 외국에서부터 여기가 중동 다음엔 한반도래 이렇게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지를 못하잖아 그 소문을.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원식 실장한테 보낸 한기호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 그 이전 시대 사람이야. 아. 그러니까 옛날 고리적 사고 방식. 예. 그런데 지금은 세계가 변했습니다. 바뀌었죠. 예. 너무 위험한 세계예요. 예.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국지전이야? 처음엔 국지전 같아 보이겠지. 그렇죠. 그러나 한번 커져봐. 예. 통제를 못해. 통제를. 예. 아직 우리 김종대 의원님 모시고 굉장히 지금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해서 좀 깊게 오늘은 좀 짚어볼 수밖에 없는 이런 이슈가 많아서 잠시 이제 좀 국내 정치 이슈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넘어가기 전에 슈퍼챗의 종말을 막아주시는 두 분이 계셔서 일단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쁨 두 배, 네. 기쁨 두 배 아이디 쓰시는데 김인호 최고, 야 김인호 최고, 기쁨 두 배 감사합니다. 세배님, 네 감사드리고요. 임광재님께서 홍매화 슈퍼챗 주셨습니다. 빨간 거. 홍매화. 와, 임광재님께서 세 분 모두 아침부터 열일 모두 훌륭하시다고. 야, 거의 빨갛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효과입니다. 김종대 이펙트. 야, 아유, 홍매화 감사합니다. 슈퍼챗.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광재님, 기쁨 두배님을 비롯해서 또 많은 댓글로 오늘 또 이렇게 뭐 지금 신종호다, 신인호다, 또 김인호, 김인호. 이름이 많은데 김인호죠. 그냥 김인호로 확정하시죠, 김인호. 의원님. 맞습니다. 김인호 괜찮지 좋습니다. 않습니까? 김인호. 아유, 딱 진짜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김인호 씨가. 김인호 좋습니다. 그래, 오마이 많이 있을 TV의 것 같아. 박봉규가 첫째 형이라면은 네. 김인호 네. 둘째 형으로 네. 그리고 박인호가 있거든요. 박인호는 막내. 막내. 예, 그렇게 막내. 좀 서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댓글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현재 1000분 가까이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가 조금 부족합니다. 저는 1000분 보고 계시면 한 800에서 900분 정도는 좋아요를 누르셔야 좀 만족이 되는데 네.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국내 이슈도 지금 너무 살펴볼 게 많아가지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윤한추의 권력 게임, 네. 명석경의 진실 게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오늘 아침에 또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가 또 두 개가 쏟아졌어요. 그렇죠. 어제 두 개, 오늘 두 개에서 도합 4개가 지금 보도가 쏟아졌기 때문에 시간은 적고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냥 저희는 본질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 바쁘니까요. 예. 명석경 진실 게임 누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 오늘 뉴스토마토 보도는 네. 이게 김기성 편집국장의 오랜 고뇌의 산물인데 이준석을 저기에 대한 실망을 표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거의 알아놓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기사는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는 거. 요거는 말씀을 드려야 그 됩니다. 확고한 선언으로 오늘. 예. 그래서 9월에 첫 기사가 나갈 때 이게 이준석 천하람한테 나온 기사라는 점에서 의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예. 이준석이 끊임없이 방송 나와가지고 여사 실드 치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그 받았다는 명태균 거는 실드도 쳤죠. 예. 명태균 여사 실드. 그 스트레스였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는 내려놓겠다. 그리고 다 까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그저께
편집장의 편집국장의 화요일 날 편지가, 나온 겁니다. 화요일 날. 화요일 날 나왔는데 제목은 이준석은 떳떳한가. 떳떳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편집국에. 그게 예고편이었던 거예요. 아, 그 예고편. 예, 그것에 이어서 예고된 기사를 내놓은 거거든요. 그럼 그게 4방이 나간 거네요. 어제 2개, 그렇습니다. 오늘 2개. 그렇습니다. 아하. 예. 아니 근데 오늘 이준석 의원이 또 페이스북에 글을 장황하게 올렸어요. 아, 근데 그래요? 제가 정리해 보면 이준석 의원은 지금 딱 2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선별된 것들에 대해서만 답을 한다. 그러니까 선택적 답변이죠. 요게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는 중요하지 않은 걸 선택을 하잖아요. 장황하게 풉니다. 그리고 거기다가는 과학적 증거까지도 막 첨부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본인의 메신저로서의 신뢰는 가져가면서 뉴스토마토의 메신저를 공격하고 강혜경 씨를 공격하는 게 지금 이준석 의원의 전략인데 요게 명태균, 김건희 그렇죠. 대통령실과 전략 전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명태균과 이준석이 매일 전략 회의를 밤마다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아주 유사한데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아니 내가 당대표인데 내가 공천 개입을 했다라는 게 언어 도단이고 김건희랑 이준석이 결탁했다면은 한 달 뒤에 이준석이 이 엄청난 비밀을 안고 쫓겨났다라는 그 논리적인 간극 이거 어떻게 메꿀 거냐 이러면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 좀 우리 김지호 그건 말이 대변인 안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나온 그 반응입니다. 아니 제가 한 2번 읽어봤는데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뭔 하나도 말인지 모르겠고 장황해서 본질을 그리고- 아닌 걸로 얘기하니까. 그리고 예. 원래 예. 저도 이제 이런 경험 많이 해봤는데요. 예.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말이 길면은 아, 뭔가 좀 거짓말을 하면 혓바닥이 길어진다. 코가 길다. 네, 코가 길어지거나 혓바닥이 길어지는데 거짓말하면 코 길어지죠. 피노키오. 예, 예. 이준석 국회의원은 글이 길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네요. 글이 길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안이잖아요. 네. 자, 명태균 씨와 이준석의 관계는 뭐냐? 본질이 뭐냐? 관계의 예, 둘의 본질. 관계 본질이 뭐냐? 근데 답 잘 안 합니다. 예. 아, 둘이 무슨 관계예요? 여기 보니까 뭐 명태균 씨가 항상 예. 보고하는 관계였다. 예. 나한테 일일이 일일 보고 일일 보고. 대통령실에 관한 그런 고급 정보를 일일이 보고했는데 그러니까 정보원이지 정보원. 예, 예. 뭔가 황정호하고 권력 아. 게임에 진 이후로는 정보의 질이 떨어졌다. 아하. 상하 관계였다. 예. 이런 주장이고 명태균은 또 반대로 얘기해요. 반대로 얘기하죠. 내가 혼낼 수 있는 관계다. 예. 그리고 이준석과 김건희의 관계는 뭐냐? 이준석과 김건희 관계. 아니 아. 본인이 인정했잖아. 예. 지방선거 공천 때 김건희랑 긴밀히 소통했다. 예.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뭐야? 공관위원장이 다 공천했고 예. 나는 공천 관여 안 했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예. 근데 또 이게 또 뭔 말이에요? 내가 공천 개입은 당 대표가 공천 개입하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아, 또 말 바뀌었다. 이런 뉘앙스야. 아 그게 맞죠. 맞는데 여태까지는 본인의 논리가 아. 반대였죠. 우리가 사실은 김영환 충북도지사 예. 공천받는 일반인이 그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 자 김진태 김진태 강원도지사 공천받은 거 이거 상상할 수 근데 있습니까? 김영선 공천이 제일 이상해요, 사실은. 아니 김영선 공천 그 제일 이상해, 수정물 그게. 퍼 마시는 사람을 갖다가 아니, 그러니까 수종물 머시기 전이라고 해도 아니, 이상한 거예요. 예. 전이든 후든 그런 끼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아, 예, 그런 예. 정말 명태균 월급 반띵하고 이런 사람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지방선거 공천 야바이 한 거 아닙니까? 예, 이준석 야바위. 대표, 이준석 국회의원, 예. 당신 양아치야! 아이고 세게 혼내시네. 아 진짜 정치권에 진짜. 아 저는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요. 아니 이런 나는 정도 진짜 양심 가지고는. 양아치 정치란 거 아닙니까? 사기꾼이랑 예. 몰려다니면서 그래놓고 예. 뭐가 그렇게 혓바닥이 길어? 혀가 예. 길다. 그 정도 일단 정리 한번 아니, 하고 한 턴 갔다 오겠습니다. 의원님. 너무 그렇게 업되지 말고 폭격기시다 여기는 보니까, 폭격기. 폭격기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F 뭐요? F117 폭격기. 아 지금 지금 서초동에서 여의도 저기로 지금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금 벙커버스터를 떨어. 아주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안보 기술로. 아니, 웃기잖아. 이 사람 아니, 근데- 때문에 우리까지 다 도매금으로 아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김지호 대변인 화내시는 게 이해는 되는 게 어. 공인 중에 공인이고 어. 당시 이 공천 개입 사건의 한 축이고, 그러니까 당사자고 이런 사람이 뭐 반론 인터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진실을 규명해가는 우리 사회의 노력에 대해서
회방을 놓고 있으니까 그 뉴스토마토도 거기서 지금 뚜껑이 열린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부끄러움을 알아야죠. 예, 그 부끄러움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이준석 의원의 이 전략 먹힐 걸로 보이십니까?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물론 네. 이것 저런 해명 때문에 지금 화가 난 언론인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닙니다, 한둘이.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예. 덧붙일 필요조차 없는 얘기고. 불필요하다. 예. 너무 많이 화가 났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본인의 저렇게 정치 생명을 단축하는 거를 뻔히 알면서도 이준석 대표가 알면서도 저렇게 김건희 여사를 변호하고 명태균을 변호하는 데는 뭔가 그렇게 숨겨야만 되는 중요한 가치가 있거나 뭐 내막이 있거나. 예. 무언가 다른 것을 은폐하기 위한 거라고 보는 것이지 아하. 저 자체 논란은 저는 그다지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봐요. 국민들이 평가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준석 예. 의원의 발언의 값어치가 상당히 예. 떨어졌다. 이제는 그렇죠. 당사자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이준석과 명태균 관계를 다시 좀 자세히 봐야 더 봐야 되겠다는 된다. 더 자세히 봐야 생각이에요. 된다. 예. 더 자세히 봐야 된다. 도대체 중요한 둘이 말씀입니다. 무슨 관계냐? 그게요. 명태균이 20분에 1밖에 오픈 안 했다라니까 우리는 예. 20분에 19가 궁금한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네, 그게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다 거덜나다시피 한. 예. 그러니까 저거는 저 자체 공천 개입이냐 아니냐 논란은 이미 뭐 대세가 기울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의원은 예. 다른 거를 예. 저기 숨기는 것 같고. 또 다른 것들을. 그런 예. 것들을 명태균한테 일단은 해줘야 되는 중요한 근거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명태균 그게 캐비넷이 뭐냐, 두려운 이게. 거 아닐까요? 명태균 글쎄 캐비넷 뭐 그럴 수도 있죠. 2천장의 그러니까 카톡들이 다 있다는데 2천장. 그러니까. 그게 뭘까 2천장이? 홍매와 같은 게 엄청 많대잖아요. 본인이 예. 박형광 기자한테 얘기야. 야, 그 홍매와 같은 거 많이 나와. 많이 나와. 이게 본인의 발언이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은 내가 예. 까면 어. 한 달 안에 다 죽어. 이대 대통령도 죽고. 대통령 하야나 탄핵돼 예. 이러는데 검찰도 협박합니다. 명태균 씨는 검찰도 지금. 또 먹혀 협박합니다. 그게 또. 먹히고. 예. 근데 이준석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에이, 저기, 흥분하지 마. 에이, 예. 별거 그냥 없어. 보정도 해 원래 보정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정이고 완결성이 없어. 애매해. 근데 애매해. 이게 공교롭게도 명태균에 대한 예. 일정 정도의 어떤 저기 뭐 변호죠 변호. 변호 예,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의 인식에 예. 그렇게 보여요. 인식에 지금. 예, 그렇다면 뭔가 있구나.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의원님 지금 지적이 이거, 너무 뼈 때리는 뭔가- 게 뭔가 명태균과 있구나. 이준석의 관계에 이제는 더 집중해야 된다. 예. 저도 조금 더 살을 보태면 김종인 위원장까지도 전 여기에 참전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종인, 이준석, 명태균 삼각관계를 저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이해가 되죠. 예. 이준석 국회의원이 굉장히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변호를 하죠. 심하게 해요. 심하게. 공천 개입의 정황이 아니다. 뭐 그 정도. 뭐 선의의 조언이라는 선의의 거죠. 조언 정도 가지고 애매해. 우리가 터트릴 예. 수가 없다. 예. 근데 알고 봤더니 김건희 씨하고 예. 이준석 관계가 굉장히 돈독할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그게 들어요. 오늘자 기사입니다. 예, 권성동 예. 의원 관련된 오늘자 그리고 기사. 저는 가장 놀랐던 건 뭐냐면 네. 앙코르 와트 카톡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럼 여태까지 왜 그 얘기 안 했어? 그래서 이거는 김종배 시사평론가 MBC 라디오 네, 진행자께서 어제 약간 그 격앙된 좀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네. MBC 나와가지고 그거밖에 안 봤다고 텔레그램 한 네. 장밖에 안 봤다고 했는데 6-7장의 카톡이 또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인터뷰 나와가지고 천하라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준석 대표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화가 여태까지. 많이 난 언론인들 아니 많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거짓말을 그냥 아무 말이야 꺼리낌 없이 할 수 있어요? 아니 바로 들통나는 거짓말이니까 곧 드러나잖아 한 며칠 만에. 아니 이게 앙코르가 안 되는 또 거죠. 그러니까. 지가 또 기자한테 얘기했잖아. 자기가 얘기했죠. 자기가 얘기한 거야 예. 이게. 예. 너무 황당합니다. 이게요 자꾸 전원이라고 하는데 전원이 아니고 핵심 당사자의 취재 내용 증언이죠. 예. 전원의 전원은 그냥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3인성어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준- 핵심 당사자 이준석 대표는 예. 얼굴만 젊은 거지 아하. 정말 노회한 정치인의 그 거짓말을 아무 양심에 까리낌 없이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게 밝혀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서 예. 묘한 대목은 예. 지금 이런 그 내막들이 서서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네. 민주당에서 이준석을 못 건드려요. 왜 못 건드려요? 왜? 세 표 아니야. 아이고 그 세표 때문에. 그렇지.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저기 어떻게 보면은 예. 거기서 조심하는 이유는 아이고. 이제 몇 표만 더 들어오면 되는데 예. 그래서 이준석을 살살 다루고 아이. 못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도 크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크게 아니, 가서 국민의힘을 그냥 근데 붙여버릴 이게- 생각을 해야지. 이게 일반 의원들 수준이 아유. 아니라 최고위원 수준의 지금 그 생각이라고. 그거는 그리고 조금, 어쩌면은 네. 다음 달 특검을 생각하면은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예. 난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예를 들면은 그 이번에 국정감사 때 왜 북풍몰이 이런 것들 거의 공격을 안 하다가 예. 그때도 사안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은 오늘 규탄 대회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정감사 때 왜 북한 무인기 이런 거 거의 민주당이 공격 안 했거든. 그때가 부산 금정구 선거를 본 것 같아요. 어허. 역풍이 불 수도 있으니까 예. 국방이나 이런 데서 너무 공격하지 마라. 그래서 그때 박선원 의원이 북한 평양의 그 무인기 예. 그거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설명은 이해할 만하다. 이 발언이 나온 거예요. 예. 그게 부산 금정 선거 전날이에요. 하하.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다 해소가 되고 나서는 예. 오늘 이제 규탄 대회는 본격적으로 본질로 가는 것이죠. 본질로 간다. 그렇죠. 그러면은 예. 이 전반적인 걸 보면은 이준석 대표는 이런 어떤 그 저기 판의 분위기는 다 알고 있어요. 네. 본인이 이런 또 것들을 그런 눈치 빨라요.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다고. 예. 예.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준석 의원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 상황을요. 네. 어. 그런데 요 상황이 이제 변합니다. 예. 조금씩 변한다고.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한동훈 변수도 나타났고 예. 또 여러 가지 그 저기 앞으로 상황 전개를 보면 예. 이제 김건희가 완전히 이제 지는 해가 되고 본격적으로 그 여야 갈등에서 중심 의제로서 더 커지게 되게 되면은 예. 이때는 한번 또 평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평가한다는 게 누굴 평가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이제 더 이상 김건희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평가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어쩌면은 조금 전략 전술이 이제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최대 관심사가 네. 윤한 갈등일 것 같아요. 아 현재 어. 최대 관심사는 최대 관심사. 아니 그래서 저도 여기에 조금만 말을 보태자면 이준석 의원이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성장해온 배경에는 언론에 자주 나와서 정말 있는 그대로 손바닥이 길지 않게 아주 그 핵심을 잘 찌르면서 정리도 잘하고 평론도 잘하면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거라는 기대감을 줬었거든요. 그렇죠. 미래의 권력으로서. 네, 아니 저도 그렇게 봤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봤죠.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 근데 그게 지금 와르르르르 무너지면서 이준석 의원의 뭐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은 본인이 살기 위해 지금 너무나도 그 다른 쪽에 관심이 가 있다 보니까 이 자꾸 모순된 진술이 나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윤석열 정권은 까야 되고 야당이니까. 근데 까면서 동시에 명태균과 김건희는 옹호해야 되니까 사실 김건희와 윤석열은 한 몸이거든요. 그렇죠. 일심동체. 근데 일심동체를 반만 공격하고 반만 옹호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 차라리 야당이면 야당답게 여당이면 여당답게 하는 선택이 필요했는데 탈당 이후에 이거 좀 약간 애매모호한 엉거주춤한 자세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윤석열 정부를 깐다 그러지만 사실은 더 자세히 보면은 네. 윤석열 정부라기보다는 윤핵관을 자기를 쫓아낸 요쪽에 조금 주안점이 있었던 것 같고 예. 나머지는 여전히 거래가 가능한 그 어허. 영역으로 좀 다소 여지를 남겨놨던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최근에도 그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후한무치하다라는 말을 이준석 의원이 쓰더라고요. 근데 아니, 제가 어디 나가서 본인이 더 후한무치한 거 아니냐를 제가 아니, 한번 그러니까 역으로 오늘 물어봤는데 밝혀진 예, 말씀하시죠. 뉴스토마토 기사를 보면은 예. 그간의 이러한 그 드라마가 이제 네. 유추가 되는 거죠. 그 이준석이 쫓겨나는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주도로 감정적으로 벌어지면서 이준석을 축출한 거고 예. 그 사이에 김건희 여사는 굉장히 그 윤핵관과 대립적인 관계였다. 그 황종호를 매개로 해가지고 그렇죠. 황종호. 그래서 예. 그 저기 뭐야 김건희 여사는
언제든지 이준석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관계다 보니까 예. 초기에 그렇게 윤핵관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거 아주 재밌어요. 석희 예, 동맹, 석희 동맹이 이준석, 김건희 동맹, 음. 명석 동맹이 명태균, 이준석인데 요거 합치면 명석희 동맹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전히 명석희 최근까지도 동맹. 예. 김건희 여사를 끝까지 그렇죠. 보호한 게 바로 이준석 아니었나. 그렇죠. 변호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예. 명태균, 이준석 라인이 예. 윤핵관에 의해서 22년 이때쯤 이준석이 먼저 날아가고 그 이후에 명태균이 날아간 거죠.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또 손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권력만을 위해서라면은 김건희, 이준석 과거에도 가동됐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윤한 갈등을 잘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예. 그게 변수가 되기 때문이라고. 어. 다시 누가 적이고 동지인지 또 그다음에 재편되는 거죠. 권력의 추는 어디로 대세가 기우는지 이런 예. 것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은 살펴봐야 될 거야. 아니 그래서 의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 윤한 갈등도 오늘 안 하고 지나가니까 최근에 한동훈의 윤한 갈등, 예. 한동훈의 반항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아니 뭐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가 지금 그러는 게 나는 웃기다고 생각한다. 한동훈을 때려요? 아니 왜 때렸겠어? 한동훈이 김건희를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날라가야 그렇죠. 자기가 그 자리를 할 수 있다. 김건희를 대리해서 김건희의 대리전 세력인 거죠. 이준석이 지금. 대리인 역할까지. 그러니까 대리전을 하는 거예요. 이란의 대리 전쟁을 아하. 하마스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를 공격하는 한동훈을 누가 치고 있냐? 이준석이 치고 있죠. 요 분석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윤한 갈등과 이준석 의원과의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자, 세 개가 있는 게 현대판 황관 세력이라고 하는 윤핵관이 있고 예, 3대 세력 중에 하나가 윤핵관. 이거 예. 이제 황강 카르텔 저기 정당이죠. 예, 넘버 원 세력이죠. 네. 한강 카르텔. 거기에 뭐 이제 추경호도 들어오고 뭐 많아요. 여기 다 들어가요, 윤핵관들. 예. 그다음에 현대판 외척이라고 할 수 있는 아크로비스타 세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황종호라든지 그쪽 세력, 김건희 거기 쪽 뭐 세력. 명태균 예. 뭐 또 여사가 나와바리 넓히려고 예. 코바나 컨텐츠 김종인, 비선들 이준석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했던. 예. 근데 묘하게 또 개혁 보수가 많아 그쪽은. 그쪽이 많고 비주류들이었으니까. 예. 근데 외척과 황관이 싸울 때 네. 이걸 눈여겨보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세력이 예. 있는데 뭐 누구죠? 그게 사대부들이지. 사대부. 이제 예. 기존의 저기 그 전통적인 선비들 불러 막아가지고 예. 다시 한번 그래가지고 얘들이 제일 늦게 들어와 세력도 약하고 예. 그게 이제 친한계로 지금 결집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러면은 이 세력이 누가 적이고 동진지는 사실은 좀 헷갈려요, 지금은. 겉으로는 외척과 황간의 예. 대립이라서 예. 아크로비스타 세력과 윤핵관의 아. 대립인 것처럼 보이는데 보이지만 여기 이 친한파는 이건 또 아하. 뭐냐 이거지. 예. 분명히 윤핵관하고는 싸우고 있는 거는 같은데 예. 그렇다고 이준석하고 같은 편이냐? 근데 이건 쫓아냈거든. 또 아니지. 옛날에 쫓아냈던. 이건 또 관계가 아니지. 있고. 그러니까 예. 항상 아, 요 세 개의 세력 간의 그 저기 양상이 예. 중국의 그 수많은 왕조를 좌지우지한 결정적 변수는 요거 하나였어. 예. 요거 하나였다고. 예. 그래서 오늘 좀 저희가 시간이 더 필요한데 이게 정말 내용은 많고 시간은 좀 한정적이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대 의원님, 현인 김종대 의원님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매로 배웅이 있다는 의전 대응하고요.